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이번 이야기 모모님께서 찾아와 주셨습니다. 모모님이 해주시는 이야기는 정말 기묘하면서 섬뜩한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들려주시는 분이죠. 자, 오늘은 어떤 이야기일지 여러분들과 같이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모님! 네, 모모입니다. 아이고, 이 목소리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일단은 오늘 모모님께서 찾아오셨고, 오늘 해주실 이야기가 장르로 따지면 좀 어떨까요? 현실 공포고요. 예. 그리고 굳이 제목을 붙이자면 그곳에 가면입니다. 그곳에 가면. 예. 오. 그리고 저와 참 소중한 인연이 된 그 청년이 네. 겪은 이야기고, 그리고 이제 그 후에 그 청년한테 일말의 사건들을 다 들었던 이야기라서,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네. 바로 출발을 해보도록 할게요. 렛츠가! 길이십니다. 모모예요. 이 이야기는 수년 전 일인데, 당시 저는 사무실 겸 작업실을 운영을 하고 있었어요. 매일매일 반복되는 일상 때문에 좀 지쳐가고 있을 때 어떤 20대 후반의 여자분이 저희 작업실을 찾아오셨어요. 그분이 하시는 일이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의 선생님이었거든요. 네. 그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이 10명 정도 되는 아이들이 있는데 주 1회 2시간씩 8주간 동아리 활동을 좀 진행을 해달라고 하더라고요. 당시 저는 중고등학교에서 일회성 출강은 나가도 내 공간에서 강의는 하지 않았거든요. 더군다나 그 기간의 이름만 들었을 때는 그곳이 비행 청소년이나 불량 청소년들이 학교를 중도 포기하고 있는 곳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좀 꺼려지기도 하더라고요. 사람들로 인해서 스트레스 받는 일이 싫기도 했었고, 물론 시간이 지나고 아이들과 부대끼고 나니까 홍실하고 순수하다는 걸 좀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그 선생님이 아이들이 새로운 경험을 하고 진로 결정의 다양성을 갖게 해준다면 아마 보람 있는 일일 거라고 저를 설득하시기에 결국 이제 거절을 하지 못하고 하기로 한 거죠. 결국 다음 주부터 10명의 아이들과 동아리를 운영을 하게 됐어요. 아무래도 아이들 심성은 그렇진 않은데 학교를 다니지 않는 아이들이니까 복장이나 헤어스타일이 자유도가 좀 높았거든요. 말주노초 파남보 다 있을 정도로. 예. 염색. 그리고 예. 복장도 일반적이지 않은 복장들. 그래서 이제 속으로 생각했죠. 일단 강의할 때 항상 인솔 선생님이 한 분이나 두 분 정도 오니까 묵묵히 이제 8번만 견디면 된다. 그리고 또 이런 기간과 일을 하면 이미지도 제 작업실 이미지도 좋아지니까 나쁠 건 없다. 견디자. 그래서 처음에는 되게 기계처럼 강의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아이들도 집중도가 떨어지고 흥미가 없는 수업이 돼버린 거죠. 4주차 정도 됐을 때 한 아이가 사정에 의해서 그만두고 다른 남자아이가 들어왔는데 키도 크고 얼굴도 참 잘생겼는데 되게 불량스럽더라고요. 수업에 방해가 되기도 했고, 그래서 방법을 바꾸기로 한 거예요. 일방적으로 강의를 하는 것보다 아이들의 얘기를 듣는 걸 먼저 하자. 아이들의 얘기를 들어주고 어른으로서 해줄 수 있는 말을 좀 해주자. 그렇게 하니까 이제 아이들이 왜 학교를 그만두게 되었는지를 스스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다양한 이유가 나오더라고요. 친구들한테 왕따를 당해서 견디다 못해 결국 학교를 그만두게 된 나이부터 부모님의 과도한 학업 성취 요구 때문에 그만둔 아이까지 공통점은 좀 상처가 많은 아이들,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었죠. 그리고 자기들은 항상 늘 지시를 받기만 했는데 들어줄 수 있는 누군가가 있다는 거에 대해서 좀 기뻐하더라고요. 그래서 제 입장에서는 어설픈 위로보다는 학교를 다니지 않아도 센터에서 친구들과도 즐겁게 지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많은 곳이니까 네. 절대 주눅 들지 말자. 이건 정말 진심으로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일제히 아이들이 단톡방을 만들더라고요. 저를 초대해서 하루에 있었던 일들이나 고민을 얘기하는 공간이 돼버렸죠, 거기가. 예. 저는 제가 해줄 수 있는 한도 내에서 진심으로 상담도 해줬고, 그러니까 그 다음 주 수업부터 너무 즐겁고 유쾌한 거예요, 이게. 저 역시 몇 주 안 남은 시간이 좀 아쉬워지는 그런 순간들이었는데,
문제는 이 4주차에 들어온 그 남자였었어요. 콧방귀 끼고 뭐 집중도 하지 않고 바닥에 침도 뱉고 그리고 또 저보다 키도 크고 덩치도 있었기 때문에 좀 무섭기도 했었고 그래서 이제 선생님한테 물었죠. 저 똘비라는 아이는 어떤 사연을 가지고 있냐. 그러니까 선생님은 별말을 하지 않고 저 아이의 어머니가 되게 독특하다고만 말을 해주더라고요. 예. 그래서 수업을 끝내고 아이들이 집에 돌아갔는데 계속 똘비가 눈앞에 아른거리더라고요. 여튼 뭐 그날 저녁에 약속이 있어서 후배를 만나서 식사를 하다가 그 똘비에 대해서 이제 후배한테 얘기를 했더니 그러지 말고 여기에 불러서 밥을 먹이고 그러다 보면 마음을 좀 열지 않을까? 이렇게 후배가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근데 이제 그 말에 반신반의하면서 똘비한테 전화를 했더니 흔쾌히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똘비는 미성년자니까 제가 뭐 술을 주는 건 안 되고 밥을 먹였죠. 그리고 제 후배가 어른들이 흔히 하는 질문을 해버린 거예요. 이 아이한테. 꿈이 뭐냐고. 그러니까 똘비가 하는 말이 없는데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후배가 거기서 한마디 더 하더라고요. 어떻게 꿈이 없을 수가 있냐고. 그랬더니 똘비가 좀 기분이 상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를 했죠. 꿈이 없을 수도 있지. 뭐 꿈을 설정하고 계획하는 기간일 수도 있잖아. 타인의 꿈에 대해서 가타부타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게 되게 무책임한 말일 수도 있다. 그렇다고 이 꿈에 대해서 신중하고 깊이 들어줄 준비가 오히려 우리가 안 돼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제 후배가 아 그래 뭐 모모 형님 말이 맞는 것 같다 하니까 이제 똘비의 표정이 풀리더라고요. 그 식사 자리가 좀 되게 유쾌하게 끝이 났어요. 그리고 후배는 택시를 타고 갔고 저는 똘비를 집까지 바래다 주기로 한 거예요. 미성년자니까. 근데 그 식당과 집이 멀지 않아서 똘비가 걸어가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묵묵히 걷고 있는데 똘비가 갑자기 그러더라고요. 선생님 아까 고마웠어요. 정말 어른답게 말해주신 분이 선생님이 처음이에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 아이가 어쨌든 그 말을 한다는 자체가 저한테 감동으로 다가왔었거든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사실 저 꿈이 있어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뭐야? 그랬더니 투명인간이요. 이러는 거예요. 18살짜리 남자아이가 말하는 투명인간은 그저 판타지적 성격의 대답이 아니란 게 좀 느껴지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뭐 왜 그렇게 말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누구의 눈에 보이고 싶지 않니? 그랬더니 엄마요. 그러더라고요. 아이고, 뭐 있구나. 그래서 이제 마음이 착잡해지더라고요. 그래서 묻지도 않았는데 자기 스스로 막 얘기를 하더라고요. 엄마가 이혼 후에 유독 똘비한테 집착을 했대요. 고등학교 다닐 때 성적은 늘 똘비가 상위권이었는데 전교 1등이 아니면 안 되고 대학조차도 지정을 해주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매일같이 엄마랑 싸우고 학교를 안 가는 등 반항의 끝을 달렸대요. 결국 학교에서 제적을 당하고 본인 스스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를 찾았대요. 왜냐하면 그곳에는 엄마가 없으니까 천국이었대요. 간섭이 없으니까, 엄마의 간섭이. 근데 가끔씩 엄마가 센터에 찾아와서 난리를 한번 피우고 가셨대요, 한 번씩. 센터 때문에 애 다 버려놨다고. 자기 때문에 뭐 그 선생님들과 아이들이 피해를 보니까 아이들과도 친분을 쌓지 않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자기가 그렇게 아이들하고 친분을 쌓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었죠. 너의 외로움 어떻게 회수하냐고. 말하는 게 어려우면 뭐 타인의 얘기를 들어주는 거 하다 보면 서서히 입도 열린다. 그랬더니 제 말에 진심이 느껴졌는지 얘가 그 덩치 큰 아이가 울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선생님 고맙다. 앞으로 선생님이 하라는 대로 다 할게요. 그러기에 야 그렇다고 해서 내 말을 맹신도 하지 말고 무조건 듣지도 말고 다만 도움이 필요하면 얘기해라. 그러면 언제든지 힘 닿는 데까지 돕겠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똘비가 바로 검정고시를 준비해서 그 회에 합격을 하고 그 이듬해 수능도 봐서 자신이 원하는 대학을 합격을 했어요. 이 아이가. 몇 년간 많은 변화가 있었죠. 그리고 선생님들과 아이들의 관계도 너무 좋아졌고 그리고 군대도 스스로 해병대에 지원해서 갔는데 주말에는 휴대폰을 주잖아요. 군대에서. 주말에 저하고 메시지도 주고받고 시간이 지나서 얘가 이제 전역을 하고 제일 먼저 저를 찾아왔어요. 자기 엄마한테 먼저 안 가고 그것도 이제 진정한 남자가 돼서 왔더라고요. 대학은 휴학을 잠시 할 거고 돈을 벌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야 독립을 할 수 있다고. 그래야지 엄마에게서 투명인간이 될 수가 있다고. 결국 똘비는
배 타는 일을 할 거라면서 남쪽 지방으로 떠났어요. 그리고 간간히 소식을 좀 전해오다가 뜸해지더라고요. 뭐 자기 생활이 있거나 아니면 뭐 일이 고돼서 그럴 수 있겠다 싶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6개월이 지났나요? 똘비가 전화가 왔어요. 좀 만나자고. 그러면 너 지금 이곳에 와 있냐 그랬더니 와 있다고. 그래서 만났죠. 예. 이제는 이제 성이니까 술도 같이 한잔할 수 있는 나이니까 술을 한잔했죠. 근데 얘 모습이 되게 초췌하더라고요. 첫 마디가 선생님 저 진짜 투명인간이 되고 싶어요 그러더라고요. 예. 아, 이게 무슨 일이 있구나. 그래서 집중해서 들었죠. 똘비는 군 제대 후에 무작정 남쪽으로 내려갔대요. 어촌 쪽으로 가게 됐는데 이게 일자리를 쉽게 구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되게 활기찬 항구를 생각을 했대요. 근데 폐항된 곳도 너무 많고 또 의외로 사람을 구하는 곳이 많이 없더래요. 그래서 점점 더 남쪽으로 내려갔는데 결국 어떤 작은 어촌 마을에 가게 된 거예요. 다행히 일자리는 구했고 또 자기가 살 집을 구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발품을 팔다 보니까 옥탑방을 되게 저렴하게 구한 거예요. 그 건물의 1층에는 주인이 직접 운영하는 사진관이 있고 2층은 주인 세대 그리고 그 위에는 옥상의 옥탑방 이런 구조였대요. 똘비는 매일 새벽에 조업을 나가서 오후가 되면 들어와서 뭐 거의 뻗었대요. 너무 힘드니까. 일은 고됐지만 수입이 좀 괜찮으니까 좀만 고생해서 좀 목돈을 마련해서 정말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좀 하자 이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버틸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예. 항상 일을 끝내면 사진관 옆에 대문을 통해서 위로 올라가면서 주인한테 인사를 하는데 그 주인한테는 20대의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장애가 좀 있었대요. 그러니까 지적장애인데 지적 수준이 한 7, 8세 정도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신체 장애도 좀 있었대요. 그렇구나, 그럴 수 있겠네. 뭐 많이 힘들겠네. 그냥 요 정도만 생각을 했는데, 그러다가 이제 장마철이 됐는데, 비도 많이 오고, 풍랑 때문에 조업을 쉬는 게 좀 많이 있었대요. 위험하니까, 조업을 못 나가니까. 그래서 돈을 벌어야 하는데 일을 못 나가게 되니까 되게 차질이 생기겠다라고 생각이 들 때쯤에, 그 집 주인이 옥탑방에 찾아왔대요. 그러면서 이것저것 물으면서, 뭐 학벌 이런 걸 물었대요. 그래서 자기가 솔직하게 얘기를 했더니 자기 아들 공부 좀 맡아달라고 하더래요. 일을 하고 와서 좀 힘이 들더라도 좀 한 시간씩만 좀 공부를 좀 봐줘라. 똘비는 생각했대요. 뭐 노는이 연불한다고. 결국 승낙을 했대요. 네. 근데 그 승낙을 한 그 계기가 돈도 있지만 외롭게 지내던 자신의 모습을 그 20대 장애가 있는 친구한테 보이더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래 저 친구도 사람들이 자신을 기피하면서 받았을 상처도 있겠다 싶었대요. 그래서 정말 진심을 다해서 그날부터 한글과 뭐 초등 수학을 가르쳤대요. 근데 그 아들도 똘비가 좋았는지 말을 너무 잘 듣더래요. 오. 그렇게 아무런 문제 없이 잘 지냈는데 그 아들은 똘비의 옥탑방이 너무 좋다고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좀 연령대도 비슷했고 좀 친해지기도 했고 자기 방 안에 뭐 딱히 훔쳐갈 물건도 없고 해서 내가 열어놓을 테니까 언제든지 놀러 오라고 했대요. 와서 뭐 낮잠을 자고 가든지 다만 내가 자는 시간 그것만 확보만 해주면 된다. 그렇게 하고 나니까 그 집주인이 돈을 좀 더 얹어서 주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장마가 끝나고 다시 조업을 나가게 됐는데 새벽에 옷을 챙겨 입고 대문을 탁 나서줬는데 주인이 마침 대문 앞에서 자기를 기다리듯이 앞에 서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똘비는 인사를 했대요. 아이고 새벽인데 일찍 일어나셨네요. 그랬더니 이거 나 그냥 일상이야. 늙으면 뭐 새벽잠도 없다고 하잖아. 그냥 이렇게 하더라는 거예요 주인이. 네. 그러더니 그 새벽에 보통 새벽에는 어르신들 잘 안 움직이잖아요. 근데 차를 끌고 어딜 가더라는 거예요. 그 집 주인이. 보통 조업 나갈 때 꼭두 새벽에 나가는데 그것도 3시 반, 3시 뭐 이럴 때인데. 예. 똘비는 그 주인의 그 행동이 아무 의미 없는 행동인데도 기분이 좀 이상하더래요. 왜 그랬냐고 물었더니 눈빛이 좀 이상하더라는 거예요. 뭘까? 예. 아무튼 그날도 그렇게 열심히 일을 하고 와서 그 아들의 공부를 또 가르쳤대요. 그렇게 반복된 생활을 하던 어느 날 새벽에 조업을 나가려는데
1층 사진관에서 주인이 나오더니 그날도 차를 끌고 어디론가 가더라는 거예요. 웬일을 하는 사람도 아닌데 왜 저분은 저렇게 이른 새벽에 어딜 가는 걸까? 이 생각이 그냥 들었대요. 뭐 그래도 내일이 아니니까 그냥 신경을 끄기로 했는데 이게 매일같이 그렇게 주인이 새벽에 어디 나가니까 이 똘비 입장에서 점점 호기심이 발동을 하더라는 거예요. 도대체 뭐지? 뒤를 쫓아볼까? 저게 바닷가 쪽도 아닌데 항구 쪽으로 가는 것도 아닌데 근데 이제 똘비한테는 차가 없었기에 뒤에 쫓아가본 것도 불가능했대요. 근데 똘비는 어느 날 조업을 끝내고 회식을 했대요. 선배 선원들이 있어서 자기는 술을 마시지 않고 식사만 했고 선장이 갖고 있는 승합차를 자기가 대신 운전을 했다는 거예요. 사람들 다 데려다 주려고. 사람들 다 데려다 주고 선장이 너 이거 차 끌고 갔다가 아침에 네가 그냥 사람들 픽업해서 이렇게 데리고 와라 뭐 이렇게 얘기를 한 거겠죠. 그날도 집으로 왔고 그 애의 공부를 가르쳤다는 거예요. 다음날 이제 새벽이 됐는데 바람과 비가 억수같이 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선장한테 전화를 했더니 그냥 쉬라고 일기예보에 오늘만 오고 안 오니까 그 다음날에 차 끌고 사람들 픽업해서 자기 집으로 와라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 알겠습니다 하고 전화를 끊고 똘비는 우산을 쓰고 옥상에서 담배를 폈대요. 네. 근데 아래를 탁 보니까 주인이 또 그 사진관에서 나오더라는 거예요. 결국 똘비의 호기심은 이제 폭발하고 간 거죠. 주인이 차를 타고 갈 때 얼른 승합차를 몰고 뒤를 쫓았대요. 한 20-30분 정도 달리고 나니까 인적이 드문 어느 시골길이 나오길래 더 쫓아가면 들키겠다 싶어서 차를 멈추고 예의주시하는데 그 주인이 어느 무당 깃대가 꽂힌 집으로 들어가더라는 거예요. 그 절 마크 만자가 있는.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 굿이나 점사를 새벽에 할 리도 없고 무슨 기도나 무슨 의식 같은 걸 하나? 아니면 그냥 친분이 있어서 가나? 그런 생각이 들었대요. 아이 그래 뭐 괜한 오지랖이겠지라고 생각하고 차를 돌려서 집에 왔다는 거예요. 근데 집에 와서 누워있으니까 자꾸 그 모습이 뇌리에 남더라는 거예요. 다음날 돼서 조업을 나갔고 똘비는 선장에게 물으려고 했지만 결국 그 얘기가 주인기에 들어가면 미행을 했다는 걸 들키고 기분 나빠하겠다 싶어서 묻지를 못했대요. 어쨌든 그 마을 사람들이니까. 그리고 이제 며칠이 지나고 나서 새벽에 나오는데 그 주인이 기다리고 있더라는 거예요, 자기를. 뜬금없이 똘비한테 너의 정확한 나이가 몇 살이야? 이렇게 묻더래요. 그래서 저 22살인데요 라고 말했더니 키를 묻더라는 거예요, 신장을. 그래서 왜 그러세요? 왜 그게 궁금하세요? 그랬더니 펀치해서 그렇다고. 그래서 묻는 거야. 키 얘기해 줄 수 있잖아 이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182라고 했대요. 그러니까 뭐 그래 알았어. 아유 키 커서 좋겠네요. 수고해 하면서 차를 타고 또 어딜 가더라는 거예요. 그 무당집에 갔겠죠. 근데 이게 키를 묻는다는 게 되게 찜찜하더래요. 아우 그러게. 이러저리도 저러지도 못하다가 결국 똘비는 선장한테 부탁을 했대요. 읍내 PC방에 가서 공부할 게 있는데 차가 없어서 그러니까 차를 빌려주면 기름값이랑 아침에 조업 때 항상 모시러 오겠다. 차를 좀 그렇게 쓸 수 있겠냐 그랬더니 선장은 그래 나도 뭐 그렇게 내가 픽업하러 다녀야 되니까 내가 좀 한숨 더 잘 수 있으니까 좋다 그러면 그렇게 해라 그랬대요 선장이. 네. 똘비는 비가 오면 아주 일찍 눈을 떠서 먼저 그 무당집 근처에 가서 차를 세우고 지켜봤대요. 매일같이 주인은 그 무당집을 방문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조업을 끝낸 오후쯤에 이 시간에 한번 가볼까 해가지고 무당집을 향했는데 마침 무당과 주인은 차를 타고 어딜 가더라는 거예요. 똘비는 그 틈을 타서 무당집에 몰래 들어갔대요. 뭐 들어갈까 말까 하다가 앞에 문이 안 잠긴 것 같아서 다행히 이제 법당의 문이 잠겨 있지 않아서 쉽게 들어갈 수 있었는데 안에는 어느 법당과 마찬가지로 제단과 뭐 이런 제단 위에 음식들 그리고 여러 탱화들 이런 그림과 동상 같은 게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희한하게 그 제단 항상 벽 쪽으로 이렇게 붙여서 세우잖아요. 근데 제단 뒤에 이상한 커튼이 하나 있더라는 거예요. 숨을 죽이고 커튼을 딱 걷었더니 똘비는 그대로 주저앉고 말았대요, 그 자리에. 커튼 뒤에 이 공간에 벽을 보니까 사진이 수십 장 붙어 있더래요. 엄청나게 수십 장이 붙어 있는데 그 사진의 크기는 일반 스냅 사진부터 뭐 큰 사진까지 좀 다양하게 붙어 있는데 이 형태가
큰 사진과 작은 사진들이 마치 모자이크처럼 조합이 돼 있는데 이게 사람의 형태로 붙어 있더래요. 사람이 서 있는 형태로. 근데 뭐 발과 다리, 골반 이런 사진들인데 전부 각각 다른 사람들의 사진들이 조합이 돼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은 누구의 사진, 이쪽 손은 또 피부가 좀 검은 누구의 사진, 이쪽 다리는 또 바지가 다른 색깔, 이쪽 다리는 바지가 다른 색깔. 이런 식으로 정말 많은 사람들의 부분 사진이 다 모자이크처럼 붙어 있었던 거죠. 근데 이 돌비가 주저앉은 이유가 그 사진의 형태가 사람의 모양인 것도 있었겠지만 얼굴 부분을 딱 보니까 눈, 코, 입이 조합되어 있는 사진이 다 각각 다른 사람들의 사진인데 자기 얼굴하고 너무 닮았더라는 거예요. 합쳐진 사진이. 키도 옆에 서보니까 자기랑 똑같더래요. 그리고 메뉴에 눈금이 그려져 있고 182라고 적혀 있더래요. 그리고 나이 22 이렇게 적혀 있대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처음에 이 집 주인의 아들이 20대라고만 했지 정확한 나이는 몰랐는데 자기가 수업을 진행을 하다가 그 나이를 했는데 이 나이가 22살이라는 거예요. 그 장애가 있는 나이. 근데 머리와 눈 부분 쪽에 뭐 오른쪽 눈 부분 쪽에 사진 한 2-3장 정도가 빈대가 있고 거의 완성형이라는 거예요. 이제 이 전체적인 모양이 형성되기까지가 얼마 안 남은 거죠. 심장이 미친 듯이 뛰고 겁나더래요. 이거는 우연이든 뭐든 이건 심상치 않은 일이다. 이렇게 직감을 했대요. 그래서 돌비는 그 길로 나와서 일단 집으로 향했대요. 더는 못 있겠다 싶어서 이 마을에 더는 못 있겠다. 뭔가 지금 범상치 않은 일이 벌어지고 있다. 그래서 이제 짐을 챙겨서 떠나려고 했는데 얼른 옥탑방에 탁 올라갔는데 문을 잠그진 않지만 문이 열려 있더라는 거예요. 불빛이 좀 새어나오고 안으로 탁 들어가니까 주인집 아들이 옷장을 막 뒤지고 있더래요. 자기 옷장을. 그 몸이 불편한 그 애가. 그래서 이제 돌비가 뭐 하는 짓이냐고 소리쳤더니 주인집 아들이 되게 천진난만하게 돌비 왔어? 이렇게 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아들의 손에 자신이 원래 입는 그 남방을 쥐고 있길래 확 뺏으려고 했는데 안 놓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아들이 평소와는 다른 눈빛으로 되게 또박또박 말하더래요. 적당히 나대. 숨이라도 붙어 있으려면. 이러더라는 거예요. 절대 그 말을 할 수 없는 애인데. 돌비는 오시고 뭐고 미친 듯이 차를 끌고 도망을 쳤대요. 이게 자기가 어느 정도 달리다 보니까 좀 정신이 돌아오잖아요. 이 차는 이 선장의 차니까 선장 집으로 향했대요. 집 앞에 온 돌비를 본 선장이 표정이 평소와는 되게 다르더라는 거예요. 근데 선장이 자꾸 집으로 들어가자 하더래요. 너 안색이 왜 이래? 야, 집에서 차 한잔하고 내가 뭐 청심환도 있는데 내가 그거 줄게. 들어가자 이러는 거예요. 근데 돌비가 순간 딱 그런 생각이 들더래요. 여기서 이 안으로 들어가면 뭔가 탈이 나겠구나 싶더래요. 차에서 내려서 미친 듯이 달리기 시작했대요. 신발이 벗겨지고 발이 까진지도 모르고 달렸대요. 근데 멀리서 택시가 탁 오는데 저걸 또 세우면 안 될 것 같다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 택시도 그 마을 사람 중에 한 명일 수도 있겠다. 뭐 아닐 수도 있겠지만. 근데 거기 마을에서 읍내까지 거리가 꽤 됐는데 이게 도로가를 걸으면 자기가 탈로날까봐 누구한테 발각이 될까봐 신발도 날아가고 없고 거의 맨발인데 산 속으로 걸었대요. 정말 사람들이 다니지 않는 길로. 그 와중에 집에 놓고 온 통장이 생각이 나더래요. 거기에 돈을 계속 차곡차곡 저축을 해놨으니까. 그래서 일단 그 와중에도 정신을 차리고 분실신고를 해놨대요. 다행이다. 그리고 그날 이 돌비가 조업을 하고 받은 현금이 있어서 터미널로 향했다는 거예요. 그 읍내에 있는 터미널로. 그리고 엄마 집으로 안 가고 센터에서 되게 친하게 지냈던 친구 집으로 가서 일단 숨을 돌리고 도움을 청한 사람을 생각했더니 저밖에 생각이 안 나더래요. 그래서 술을 한잔하면서 그 얘기를 들으면서 너무 일반적이지 않은 일이라서 저도 어떻게 도울까 생각을 하다가 또 밤 시간이었으니까 그 돌비를 만난 시간이 어디 뭐 무당집을 갈 수도 없고 뭐 이래서 그 왜 전화로 점사 봐주는 무당들 있잖아요. 발신자 부담으로 하는 거.
일단 아무 때나 전화를 해보자. 해가지고 전화로 점사 봐주는 그런 걸 찾아서 전화를 해서 일련의 사건들을 다 얘기를 해줬죠. 그랬더니 그분이, 그 무당분이 그러더라고요. 그게 무슨 의식인지도 모르겠고 자기도 처음 듣는 의식인데 이게 전체적인 얘기를 들어보니까 아들의 신체가 그러하니까 아마 어딘가 가서 요소 건강하게 보이는 사람들의 사진들을 찍어서 조합을 하고 완성이 되면 닮은 사람을 또 어떻게든 찾아서 그 사람의 의복이나 이런 것들을 아들에게 입히고 그 무당이 하는 의식을 하려고 했던 것 같다. 그리고 얘기를 들어보니 애당초 그 아들은 지적 장애는 없었던 것 같다. 그 지적 장애가 있는 것처럼 해야지 접근이 쉬우니까. 네. 만약에 그런 장애가 없는 상태면 그래 방에 언제든지 놀러와 이렇게 아마 똘비가 얘기를 안 했을 것 같다. 이분이 점사를 봐주는 그런 느낌으로 얘기한 게 아니라 정말 상담을 해주는 사람처럼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지적 장애가 있다는 걸 빌미로 접근을 했고 출입이 쉬워지니까 옷을 가지고 오는 거는 그 애한테 되게 쉬운 일이었을 거다. 네. 그리고 똘비가 그렇게 해서 모든 사건들을 파악하고 맞닥뜨리니까 걔가 그렇게 본성을 드러낸 것 같다. 만일 그렇게 그 사람들의 작전대로 계략대로 그렇게 됐으면 그 아들의 신체와 똘비의 신체가 바뀔 수도 있는 문제일 수도 있다. 그러면 똘비는 그런 장애를 얻게 되고 오히려 그 아들은 그 장애가 사라질 수도 있다. 오? 근데 자신도 이게 처음 듣는 의식이고 뭐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자기도 처음 듣기는 한데 근데 일리는 있다. 이게 약간 양밥하는 것처럼 네. 들리는데 이게 결국에는 이 사람의 사주와 이 사람의 사주를 거의 맞바꾸는 이런 부분인 것 같은데 당연히 여기에서 더 이상 해줄 얘기가 없다는 거예요. 예. 도무지 어떤 방법이 좋은지도 모르겠고 그렇다고 섣불리 뭐 이렇게 해라 하고서 내가 당신네들의 인생을 책임질 수도 있는 것도 아니니까 자기가 얘기해 줄 수 있는 건 여기까지다 그러면서 전화를 끊으시더라고요 먼저. 그리고 똘비 입장에서는 이제 너무 불안한 거죠. 왜냐하면 자기의 옷도 거기 있고 그 남방이나 자기 의복도 거기 있고 그 사진도 점점 완성이 돼가고 있었잖아요. 한 두세 장만 더 띄워놓으면 너무 불안하더래요. 그 똘비가 먼저 그러더라고요. 성형을 해야 되겠다고. 결국 그 사진과 다르면 되지 않겠냐고 그 모습이. 예. 근데 선뜻 야 너 그렇게 해 이렇게 말을 못 해주겠는 거예요. 이게 사람의 인생이 바뀔 수 있는 문제잖아요. 그리고 더군다나 얼굴이 바뀌면 삶도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인데 이거는 내가 책임지고 뭐 이렇게 해라 마라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어서 아무런 결정도 못하고 있었는데 뭐 속은 그랬죠. 정말 진짜 얼굴을 바꾸는 게 맞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저도. 네. 근데 결국에 똘비는 성형을 했어요. 많이 과하게 해서 예전의 모습이 거의 남아있지 않거든요. 네. 그리고 몇 년이 지난 똘비한테는 아무런 일을 일어나지 않고 그리고 얘가 몸만 아프면 이 똘비가 몸만 아프면 타투샵을 가는 거예요. 가서 불교식 무슨 주문 같은 거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수리수리 마수리 뭐 이런 거 같은 이런 티베더 뭐 그걸로 몸에 타투를 온몸에 다 한 거예요 얘가. 그러니까 마치 부적절은 방지할 수 있는 걸 다 한 거예요. 예. 그리고 뭐 불전에 있는 뭐 그런 주문 같은 글들을 그러니까 이게 거의 옷처럼 다 했어요. 반팔 컷이라고 하나요? 뭐 그렇게 해가지고 뭐 다리에도. 그러니까 이게 그런 상황들이 얘한테 뭐 성형이라는 그런 변화도 줬겠지만 또 온몸을 그렇게 다 막 타투로 휘감는 그런 것들을 한다라는 게 좀 안타깝기도 하더라고요 그게. 네. 그리고 나서 똘비의 입장은 저하고 있을 때가 마음이 제일 편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한 이유가 내가 이 얘기를 똘비 공부 라디오에 얘기를 할 건데 네. 내가 해도 되겠냐 그랬더니 해도 된다 이렇게 허락을 받았고 그리고 이 친구는 저와 같은 일을 하고 있어요 지금. 오, 예. 저하고 같은 일을 하고 있고 근데 이게 웃긴 게 뭐냐면 의도했는지 우연인지 모르겠지만 이 성형한 똘비의 외모가 점점 저와 흡사해지더라고요. 오? 예? 그래서 제가 한 몇 번 물었거든요. 그거를. 아예 다른 얼굴로 하려고 했느냐. 그랬더니 다른 얼굴로도 하고 싶었지만 선생님과 흡사해지고 싶었다. 오, 예.
그러면 자기도 선생님 같은 사람이 될 수 있지 않겠냐. 저는 똘비의 일련의 사건보다 이 부분이 더 소름 돋았죠. 근데 이게 뭐 무서운 것보다는 얘가 나를 롤모델로 하는 것 같으면 나는 더욱 책임감을 느끼기도 해야 하고, 그리고 같이 통감하기도 해야 한다는 거죠. 그렇다고 지금 이 친구가 뭐 엄청 부담스러운 친구거나 그렇지 않고, 오히려 설득을 해서 지금 똘비의 어머니에게 한동안 욕을 많이 먹게 돼서 얘가 온몸에 막 타투로 돼 있고 얼굴 성형도 하고, 그러니까 이게 내 영향이다. 뭐뭐 너의 영향이다. 뭐 이렇게 참 욕도 많이 먹었었는데, 이제는 시간이 지나서 뭐 똘비하고 그 어머니하고 진솔한 얘기도 하고 해서 저랑 같이 그 어머니와 만나서 식사도 하고 좋은 관계를 이제 유지하고 있거든요. 그런 사연이 있었네. 예. 네네네. 그래서 저도 이게 무슨 사진으로 이렇게 한다라는 이 얘기를 듣도 보도 못한 얘기거든요, 이게. 그래서 다른 거는 있을 법한 얘기 뭐 이런 건데, 제가 들은 얘기 중에 정말 되게 독특하고 특이하고 좀 정말 소름 돋는 이야기라서 오늘 이 이야기를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야,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이 사진을 가지고 어떤 저주 행위를 한다던가 이런 이야기들이 또 시들모 있긴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또 한두 장 붙여놓은 것도 아니고 사람 모양으로 붙여놓은 거니까. 네네네네. 야, 이거는 근데 상상이 그게 불가네. 소름이 돋는 게, 그게 이렇게 붙여서 얼굴 모습이 닮은 사람의 옷을 가져와서 뭐 옷을 입히고 이식을 한다. 이게 좀 참 소름 돋는 얘기인데, 그게 마침 똘비와 너무 닮아서 타겟을 똘비라고 지정을 했다. 이게 너무 좀 무섭더라고요, 저는 얘기를 들으면서. 맞죠. 그 부분이 일반적인 저희 시들모에 있던 사연들과는 좀 달랐죠. 네네네. 네, 그래서 더 소름 끼치고 뭔가 무겁게 들었다고 해야 되나, 이번 이야기를. 네네. 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뭐 지금 이 친구는 타투를 지우는 작업을 하고 있고, 예. 그리고 저랑 같은 일을 하면서 뭐 지금 모습은 달라졌지만, 그리고 많은 고통이 있었지만 그래도 나쁜 길로 안 빠지고 잘 그렇게 지내고 있다. 그게 좀 위안을 삼고 다행이라고 생각해야 되는 부분 같습니다. 야, 오늘 역시 모모님의 이야기는 집중을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정말 감사드리고 다음번에 다른 이야기로 꼭 찾아와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저도 많은 분들이 느끼신 것과 같이 좀 기괴하고, 이게 좀 찝찝한 그런 느낌이 있어요. 이 이야기 듣다 보면, 이게 사람이 무서운 이야기도 있지만 영적인 것도 살짝 포함이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그 뭔가의 살짝의 찝찝함, 이게 뭘까 하는 그런 느낌이 분명히 드는 이야기였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모모님의 이야기를 아직 안 들어보신 분들 계시면 돌비 모모 검색하시면 올라와 있는 영상이 있습니다. 꼭 들어보시길 바랄게요.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